제가 영상을 만들 때 영화나 인터뷰 자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인지 영어 공부하기 좋은 영화 추천해주세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영국 영어를 공부하기에 좋은 영화를 추천해 드릴 건데요. 사람들이 추천하는 작품을 보니까 사실은 공부하기 별로인데 자주 언급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도 짚고 넘어갈까 해요. 사실 영어 실력이 중상급 정도 되면 어떤 작품을 고르든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웬만하면 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중급인 분들을 기준으로 추천, 비추천을 나눌게요. 먼저 비추천 1번, 영드 셜록입니다. 이거 대체 누가 추천하기 시작한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셜록은 말이 겁나 빨라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간식을 먹으면서 유용한 표현까지 메모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저도 셜록을 볼 때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귀를 쫑긋 세워서 봤어요. 그러니까 영국 영어 듣기 익숙하지 않은 분께는 넘사벽처럼 느껴져서 베네딕트 컴버배치 때문에 시작했다가 그냥 자막 버전으로 재밌게 보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찔리죠? 베네딕트 컴버배치의 빠른 말에 익숙해지면 보통 속도의 영국 영어는 더 잘 들릴 거다 라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한 작품으로 공부를 끝내고 다음 작품을 골랐는데 배우들의 영어가 잘 안 들리는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지역마다 사람마다 발음과 억양이 다르기 때문에 한 배우의 말이 잘 들린다고 해서 다른 배우의 말도 잘 들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특히 영국은 지역별 방언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라서 런던에만 가도 우리가 영화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고급진 느낌의 영어 발음을 쓰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셜록은 범죄, 추리물 특성상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어휘가 많이 나와요. 알아두면 손해날 건 없지만 유용한 일상 표현을 많이 익히고 싶은 분께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영국 영어를 들을 수 있어서 듣기 실력을 더 향상시키고 싶은 분, 범죄, 추리물을 좋아해서 해당 장르를 즐겨보거나 관련 어휘를 익히고 싶은 분께는 추천합니다. 비추천 두 번째,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예요. Manners makes man.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라는 명언을 남긴 작품이죠. 이 영화를 비추천하는 이유는 주인공 에그씨의 영어 발음 때문이에요. 해리 역을 맡은 콜린 퍼스의 영어는 우리가 영국 영어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그 고급진 발음이에요. 그런데 에그씨는 또렷하지 않고 뭉개고 집어삼키는 런던 코크니 발음을 사용합니다.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듣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공부하기 좋다고 해서 시작했다가 멘탈이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영국 영어 듣기가 어느 정도 되고 상류층 발음 외에 다른 발음도 접해보고 싶은 분께는 추천해요. 그럼 이제 영어 공부하기 좋은 영화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브리짓 존스의 일기예요. 일상 표현이 많이 나오는 작품으로는 로맨스와 드라마만한 게 없죠. 여주인공 역을 맡은 르네 젤위거는 사실 미국 사람인데 영국 발음을 정말 감쪽같이 연기해서 나중에 미국인인 걸 안 영국 사람들이 멘붕에 빠졌을 정도예요. 게다가 고급진 영국 발음을 구사하는 휴 그랜트와 콜린 퍼스가 나와요. 두 사람의 영어는 그냥 듣고만 있어도 귀가 녹는 것 같아요. 게다가 휴 그랜트와 콜린 퍼스에게 대시를 받고 두 남자 사이에서 고민하는 여자라니 이거 너무 꿈 같은 얘기 아니에요? 두 번째 영화는 러브 액츄얼리예요. 이 역시 로맨스, 드라마 장르라서 일상생활에서 쓰기 좋은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좀 성인스러운 슬랭 같은 것도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배우진이 화려해요. 키라 나이틀리, 리암 니슨, 콜린 퍼스, 휴 그랜트 등 우리가 아는 얼굴이 많이 보여서 친숙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 커플들의 이야기가 옴니버스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양한 인물들의 발음을 들을 수 있는 장점도 크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작품 4개 중에서 3개의 콜린 퍼스가 나오네요. 팬이가 너무 티났나? 러브 액츄얼리 말이 나온 김에 영화에 나온 장면 몇 개 보면서 표현 정리해드릴게요. Who do you have to screw around here to get a cup of tea and a chocolate biscuit? These are for you. Excellent. Thanks a lot. Come on, get a grip. You're the Prime Minister, for God's sake. Who do you have to screw around here to get a cup of tea and a chocolate biscuit? These are for you. Excellent. Thanks a lot. Come on, get a grip. You're the Prime Minister, for God's sake. 휴 그랜트는 미국인이 꼽은 가장 섹시한 영국 발음을 구사하는 남자 배우 1위로 꼽힌 적이 있어요.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저 때는 진짜 꽃중년이었네요. 방금 보신 장면에서 휴 그랜트가 비스킷을 먹고 싶다고 하니까 여자가 초코 다이제스티브 같은 과자를 가져오죠. 영국의 비스킷은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 비스킷이랑 비슷해요. 그런데 미국에서 비스킷은 완전히 다른 음식이에요.
KFC에 가면은 파는 그 비스킷 있죠? 그거랑 비슷해요. 영국식 비스킷은 미국에서는 쿠키에 가까워요. 미국 영화에 익숙한 분이라면 러브 액츄얼리에서 미국식, 영국식 표현 차이를 알아가는 재미도 느낄 수 있어요. 영화 내에서 휴 그랜트는 이 여자한테 호감이 있어서 여자의 미소에 심쿵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Get a grip. grip에는 꽉 움켜쥐다 라는 뜻이 있어서 get a grip 하면 정신줄 꽉 잡아, 정신 차려 이런 의미로 쓰여요. I know you've never particularly warmed to me. We've never got friendly. I'm nice. I really am, apart from my terrible taste in pie, and it would be great if we could be friends. I know you've never particularly warmed to me. We've never got friendly. I'm nice. I really am, apart from my terrible taste in pie, and it would be great if we could be friends. 키라 나이틀리가 남자에게 친구가 되자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I know you've never particularly warmed to me. warm to someone 하면은 누군가에게 따뜻해지는 거니까 그 사람에게 관심이 생기거나 호감을 가진다는 의미가 돼요. 사실은 이 남자가 여자를 짝사랑해서 티 안 내려고 일부러 무뚝뚝하게 대하는 건데 여자는 그것도 모르고 남자의 속을 태우네요. 그쵸? Would you like the last, more for me? I'm very lucky I've got one of those constitutions where I never put on weight. Thank you. I know. God is half the book. Please, they're not important. Not worth it. Would you like the last, more for me? I'm very lucky I've got one of those constitutions where I never put on weight. Thank you. I know. God is half the book. Please, they're not important. Not worth it. 아, 콜린 퍼스는 소리 지를 때도 멋있어요. 게다가 I never put on weight. 영화 설정이긴 하지만 살찌지 않는 체질을 가졌다니 부러워요. 체중이 는다고 할 때 gain weight 이란 표현도 쓰지만 put on weight 이것도 굉장히 많이 써요. put on 입는데 weight 체중을 추가로 입는 거니까 살이 찐다는 뜻이겠죠? 방금 보신 장면 역시 안 봐도 비디오예요. 콜린 퍼스랑 여자랑 썸 타는 사이예요. 근데 여자는 포르투갈에서 왔고 영어를 못해요. 콜린 퍼스는 포르투갈어를 못하고요. 그래서 사랑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의 언어를 배우는데요. 나중에 콜린 퍼스가 여자를 찾아가서 아주 남자답게 포르투갈어로 고백을 하거든요. 저는 포르투갈어를 몰라서 영어 자막으로 장면을 이해했는데 자막에 따르면 콜린 퍼스의 포르투갈어가 완벽하지 않았어요. 여기저기 어색한 표현이 막 들어가 있고 문법도 막 틀리는데 진짜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여자도 문법이 틀린 영어로 말을 해요. 근데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 영어 형편없네? 저런 것도 틀리다니 라면서 비웃을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은 인간말종.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영어 공부가 어렵고 힘들다고 말을 해요. 그건 아마 우리가 시험용 영어를 배웠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배운 영어 실생활에서는 얼마나 쓸모가 있었나요? 영어 한마디조차 자신감 있게 못하는 분 많죠? 시험에서는 틀리면 점수가 깎이고 점수가 낮으면 혼나고 기가 팍팍 꺾이니까 실수를 두려워하게 돼요. 그게 영어 울렁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언어를 배우는 가장 큰 목적은 시험이 아니라 의사소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을 반영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영어 공부하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러브 액츄얼리로 영어 공부를 재밌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시켜드리고 무료 수강권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려고 해요. 이 이벤트는 코어 무비에서 제공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코어 무비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영화를 통해서 영어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곳이에요. 발음, 연음, 단어, 문법, 표현, 뉘앙스까지 알려주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커리큘럼을 사용하고 있어요. It's just round the corner, you'll make it. It's just round the corner. You'll make it. Something is just round the corner. 이렇게 얘기하면 코너만 돌면 바로 있다. 그만큼 굉장히 it's very close.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발음 한번 볼게요. Make it. 연음돼요. Make it. 그렇죠? Make it. You make it. You make it. 이 정도면 진짜 떠먹여주는 거 아닌가요? 초보자, 영포자에게도 문제 없겠어요. This is shit, isn't it? This is shit, isn't it? 아, 이거 별로지? shit 하다는 건 별로야.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막 해피한 얼굴로 this is shit 이러진 않아요. 고상한 표현이 전부가 아니죠. 이렇게 슬랭까지 찝어서 알려주니까
너무 재밌어요. 사실 영화로 영어 공부를 혼자 하면 사전에 안 나오거나 문화적인 표현 같은 건 이해하기 어려운데 코어 무비에서는 이런 고민 말끔하게 해결돼요. 이제부터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하세요. 그럼 이제 5명의 선생님이 준비한 무려 150개의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러브 액츄얼리 올인원 패키지 수강권 이벤트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코어 무비 사이트에 가서 회원 가입을 하고 해당 아이디를 댓글 끝에 적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사이트 주소는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드릴게요. 그럼 제가 2주 후에 당첨자 3분을 골라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영어 고수가 되는 날까지 화이팅! 지금까지 저는 진저였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Learning another language is not only learning different words for the same things. 다른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같은 사물을 다른 언어로 어떻게 말하냐를 배우는 게 아니라 but learning another way to think about things. 사물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을 배우는 것과 같아. 플로라 루이스